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증권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이제는 전 금융권 계좌 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수 등의 요약 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나사함 발달장애복지관의 김유라 관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나사함 발달장애복지관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나사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복지관인지 궁금합니다. 네, 나사함은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줄임말인데요.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혹시 종교하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떠올리기는 하는데 네.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사함은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들만 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복지관입니다. 네. 네. 저희 나사함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지셨던, 그래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 어떤 미래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네. 부분들을 고민하시던 부모님들과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에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 또 전문 교육들, 상담, 재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나사함 발달장애 복지관이 언제 개관을 한 거죠? 저희 복지관이 개관을 한 것은 10년인데요. 네. 나사함이 처음 출발한 거는 실질적으로는 20년 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단법인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그마하게 그 치료실부터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공동가정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다가 딱 10년 전에 네. 지난달 그래서 10년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네. 지금 10년 전에 지금의 위치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신 건데요. 맞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발달장애 복지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8군데가 있고요. 수도권에 다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한 군데, 목포에 한 군데, 저희 부산에 한 군데가 있고 발달장애인이라는 명칭을 걸고 시작한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임,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 복지관을 세우고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관장님께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까요? 뭐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처음 시작은 정신보건 영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정신과 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죠. 과거에는 정신보건센터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만성 정신장애인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정신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발달장애는 이런 여러 장애 영역 중에서도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발달장애 자체의 특성상 자기 권리 주장이 안 되고 자기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주장을 먼저 하고 목소리가 큰 것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처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 이쪽 영역이 정말 어려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던 차에 마침 5년 전에 또 이 네. 나사암하고 인연이 되어서 네. 법인 사무실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지금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작년 3월부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은 그런 발달장애 장애인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뭐 마음 아프거나 좀 안타까운 그런 점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죠. 네. 이거는 그냥 안타깝다, 뭐 불쌍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천적인 경우가 또 네. 많기 때문에 네네. 처음부터 그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해서 말할 수 없이 평생을 네. 어쩌면 같이 함께 가야 네. 되기 때문에 그 사연들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TV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는데 자녀 데리고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 거의 저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네.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뭐 부모님께서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애 가정의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적극적인 보호와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장애, 오늘은 이제 발달 장애니까요. 네. 이 발달 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발달 장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애를 말하는 건가요? 예, 발달 장애인은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구분 중에 2가지 유형, 지적 장애와 자폐 장애를 이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발달 장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뭐야? 이러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적 장애하고 발달 장애는 전반적인 그 자폐 장애는 전반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장애들을 얘기를 하고 지적 장애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지능이 네. 의 발달이 항구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네네. 지적 장애라고 하고요. 자폐 장애는 그와 동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기 어려워하고 네네. 특히 상호작용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인지 장애가 있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상동행동을 의미 없는 상동행동을 많이 한다거나 특정한 물건이나 어떤 그런 것에 집착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기도 하죠.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는 일상생활을 누리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아주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통계를 봤을 때 발달 장애인 수는 한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통계를 내는 기관마다 조금씩 네. 다르기는 한데요. 2017년 통계를 대충 보면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을 한 250만 명 정도로 본다면 네. 그중에 한 7, 8% 정도가 항상 발달 장애인이라고 보고요. 그 숫자로 보자면 전국적으로 한 23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3,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 지적장애가 한 11,000명 조금 넘고 네. 그러니까 자폐장애는 한 1,600명 정도. 이 정확한 숫자는 사실 조금씩 다르기 네네. 때문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통계에 뭐 잡히지 않은 그런 수도 네네네. 있을 거니까요. 네. 예. 발달 장애가 앞서 이제 선천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어느 연령대에 지금 발달 장애인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장애를 한 250만 명 정도 보자면 그 중에서 한 88%에서 90% 넘게 사이가 거의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네네. 네.
근데 발달 장애인은 거의가 선천적 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후천적 장애라는 거는 어렸을 때나 청년 때는 거의 장애가 좀 없다가 네. 뭐 교통사고라든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기는 장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연령 분포별로 보자면 발달 장애인이 아동기나 청년기에 굉장히 비율적으로 상대적 비율로 아주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네. 지난해 개봉했던 그 다큐멘터리죠. 네. 화제가 되었었는데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멘터리. 비장애인인 언니가 시설에 있던 발달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요. 발달장애인들도 독립적인 생활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시설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그 다큐멘터리도 보고 네. 그분의 강의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네. 우리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감동이 됐었지만 그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네. 해요. 그 동생을 거의 십몇 년을 시설에 있었던 동생을 네가 데리고 나온다는 게 너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첫 번째. 얼마나 힘들겠나. 예. 그다음에 또 거기서 잘 지내는 아이를 네가 무슨 권리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는 거냐. 걔를 그냥 그것이 정말 위하는 일이냐 이렇게 네.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 장영 감독 언니의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지금도 저도 와닿고 있는 게 뭐냐면 혜정이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봤어? 물어본 적 있어? 그건 누가 결정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과연 누가 결정한 것이냐.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해서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능이 낮고 표현이 잘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어봐지지도 않은 삶들을 살아야 네. 내야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또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하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동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에게도 선택의 네. 자유를 주고 또 끊임없이 물어봐주고 네. 그 대답을 좀 기다려줘야 하는 그 부분이 강한 메시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삶을 네. 제가 선택하고 살아야지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 삶을 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네, 사람은 정말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비장애인 주변의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참 인상에 남았는데 같이 고민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의 좀 경계를 허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편견만 없다면 네. 대부분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조금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표현이 서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선택 내려줘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지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처럼 돌봐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연 우정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지내다 보면 같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취미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여줘서 그 영화가 굉장히 고마웠었고요. 네. 또 저희들도 지내다 보면 대화도 되고 충분히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네. 거,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참 필요할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는 또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주거 안정 부분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자립이나 독립을 네. 얘기를 하면 해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기는 네. 한데 이제 주거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자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립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바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독립해, 자립해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어야만 자립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 계산 못해도 카드로 가서 긁으면 되고 네. 제가 그래요. 밥 못하면 햇반 사다가 돌려 먹으면 되고 즉석 밥을 사서요. 예, 반찬 못하면 식당 가서 사 먹으면 되고 네. 반찬 배달 받으면 되고 청소 못하면 활동 지원사가 와서 도와주면 되고 예, 그런 사회의 촘촘한 시스템이나 있는 서비스들이 잘 연결만 된다면 충분히 자립된 생활들을 본인의 욕구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네. 실질적으로 주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립을 하면 어쨌든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주거의 문제도 또 다양한 형태의 주거들을 고민하고 실험을 해볼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체험홈을 통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미리 좀 훈련과 네네, 체험을 해보는 네네. 건가요? 아니면 그 자가주택에서 본인의 주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집에서 살아보면서 훈련하는 거죠. 여기서 이 집에서 이렇게 살면 돼. 이게 잘 안 되네 하면 그 부분을 훈련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또 그러면 우리가 주거 매니저라든가 주거 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국가 정책에서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의 뭐 임대라든가 전월세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때 좀 혜택을 준다거나 뭐 LH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 시범 사업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네. 주거라는 게 그렇고 부산에서도 곧 아마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제가 굉장히 좀 서울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포스트홈이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굉장히 갖게 되고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맞아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이 포스트홈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위탁가정 같은 겁니다. 네네. 그러면 뭐 오래 가 있을 수도 있고 잠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일단 주말에만 그러면 이제 우리 위탁 사업 알잖아요. 네. 그 집에 방이 있고 내가 거기에 가서 하면 그 가정이 그렇죠. 이렇게 생활들을 네네. 같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돌봐준다거나 뭐 이 의미가 아니라 그런 다정한 형태 아니면은 저녁에 시간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해보는 일상을 같이 지나는 네. 이렇게 운영되는 지금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거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겠구나. 네네. 한 가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무조건 독립이나 자립은 안 돼, 힘들어, 어려워가 네. 아니라 네.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네. 있으니까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특히 아버님들은 아버님 밥하고 반찬 잘 하세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웃으세요. 네. 그럼 못하는 거 지금 똑같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부분은 긍정을 하세요. 네.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면 되거든요. 많이 부딪히면서 해보면. 네. 또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예. 주거 안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혼자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교육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재활이라든가 독립을 위해서는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직업에 대한 훈련도 지금 많은 기관에서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곳곳에 많이 이렇게 취업에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하는데 아직도 발달 장애인하고 관련된 직무 개발은 조금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그 직무 개발도 다양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꼭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아서 비장애인들하고 그러니까 경쟁 관계를 거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 개발을 통해서 반드시 꼭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그 표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쇄 작업을 하는데 발달 장애인이 가서 누르기만 하면 프로그램화된 것들을 손으로 터치만 하면은 딱 되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도 직무 개발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 발달 장애인이 가지는 또 이 특성이 있습니다.
우직하고 오래가고 한 가지에 되면은 아주 꼼꼼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한 직무 개발들을 한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 편견만 없어진다고 하면 저는 직무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직업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만약에 직업을 못 갖는다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지는 것들은 또 정책자들이나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이 갖는 그런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가 아무래도 뭐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에는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50, 60은 현재는 없지만 네. 아동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정기적인 이용인 중에 보면 20대에서 지금 40대 중반까지 같이 이렇게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도 우리 비장애인 같으면 20살하고 40몇 살하고 똑같이 지내, 똑같은 거 자꾸 해 이러면 과연 그거를 허용을 할까, 본인이 받아들일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뭐 기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물학적인 나이에 구분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고 지금 굉장히 중장년에 관련한 것들은 저희의 숙제입니다. 네. 특히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나산 발달장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40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곧 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돌봄 서비스들은 좀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의 어떤 그런 지원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질적인 면에서 많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네. 양적 확대 네.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올해까지도 주장했던 것도 제발 갈 곳 만들어 달라. 학령기까지는 어쨌든 네. 무슨 방법으로든 가능하거든요. 근데 성인기가 되는 순간 이 사회에 나오는 순간 이 사회가 절벽입니다. 그 갈 곳이 없다는 거, 그게 어디든. 네. 그랬는데 이제는 갈 곳과 더불어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고민할 때이고. 그래요. 장년이 된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은 그만큼 또 고령화 네, 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언제까지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보다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발달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인식이 일단은 굉장히 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계에서 오래 있다 볼수록 너무나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사회자님도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똑같고요. 예쁜 거 보면 좋아하는 거 그것도 똑같고요.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왜 잘해줄 거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네. 간섭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네.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네. 네, 너무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인데 자꾸 장애를 이유로 뭔가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규격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조금만한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은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또 관장님 덕분에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또 복지와 발달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삼 발달장애복지관 김유라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인 만큼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의 기준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좀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좀 더 기다려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